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0월 17일이 되겠네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빈곤 퇴치의 날이에요. 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함을 퇴치하자. 물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있죠. 사실, 그,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정말 그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가난을 퇴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을 해도, 빈곤한 사람은 또 빈곤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예를 들어 50년 전보다는 저 국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면서도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보면은 빈곤한 계층이 이제 생겨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빈곤에서 진짜 끼니를 해결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에 거의 없어졌죠. 오히려 뭐 누구같이 이 단식을 한다 할 정도로 음,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정말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런 상태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은 정말 그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데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뭐 쌀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그런 데서 엄청난 어떤 빈부의 격차, 자존심의 그 상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바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절대 빈곤의 개념을 갖고 어, 그 정책을 시행을 하느냐, 이거하고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갖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많이 달라질 수는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경우든 간에 그 빈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위 그 이제 근현대 국가로서는 뭐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주의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뭐 빈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아우성을 쳐도 그 빈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시장 경제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하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빈익빈 부익부 해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평등이죠. 이제 불평등을 나타내는 이제 계수가 있죠. 지니계수라는 음,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불평등을 측정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니계수 가 1에 가까우면은 아주 불평등한 사회고 0에 가까우면은 아주 그래도 평등한 그런 사회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불평등한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뭐 헬조선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일삼지 않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 정말 불평등이 심화돼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취하는 그런 어떤 용어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이제 10월 유신이 있었던 날입니다. 1972년이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1972년에 이제 10월 유신을 선포를 이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 10월 유신 왜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갖고, 이런저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가 상당히, 음, 뭔가 좀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나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이제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음, 이 어른들이 행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야 이건 독재 정권이니까 우리가 이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올 때였는데 물론 이제 대학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그 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 과연 시월 유신이라는 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시월 유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지난해에 제가 시월 유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까지는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좀 더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한 10월 유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근현대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영상을 하나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유신 그리고 어, 빈곤 퇴치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곤 퇴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빈곤 퇴치의 날이 이렇게 지정이 된 뭐 배경이라고 할까요? 네. 첫 번째 보면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극빈과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아주 지나치게 그 빈곤한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근절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빈곤 문제를 환기하고자 제정을 했다. 두 번째 보면은 빈곤한 사람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미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 네, 뭐 배경은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네, 한번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트레카데로 광장에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절대 빈곤 퇴치 운동 기념비를 개막을 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0월 17일이 이제 이 빈곤 퇴치의 날이 된 거죠. 두 번째 보면은 빈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기념비 취지에 공감, 이러한 권리가 존중 및 보장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한다.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빈곤이 인권을 침해한다. 사실 뭐 경제적인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되죠. 네.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중간 있는 사람은 이제 중산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경제적으로 중산층은 정말 민주화로 위해서 굉장히 그 필요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층에 포함되지 못하고 뭐 어떤 빈곤선이 있으면은 그 빈곤선 이하에 그 처해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그 사회적인 장벽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그런 빈곤 문제가 어 그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오히려 빈곤을 서로 평등하게 나눠야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 맹점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은 이제 제정하게 됐는데 1992년 12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 날로 이제 제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날을 이제 기념을 해갖고 자선단체라든가 그다음에 NGO 뭐 등등 여러 그 기구들이 있죠. 단체와 빈곤의 퇴치를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갖다 이제 전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수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소수가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사회 문제화가 되지가 않아요. 사회 문제화가 되려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걸 사회 문제화를 하려면은 역시 그 뭐 미디어를 이용해서 인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정치 시민단체 이런 그 어 이제 단체가 정치권의 압력 단체로서 인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방식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 문제화 시키는 건데 인제 빈곤도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문제화가 인제 된 거고 뭐 사실 빈곤의 사회 문제화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빈곤, 가난은 뭐 나라님도 그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건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그렇게 인제 봐야 되겠죠. 최근에도 보면은 뭐 그 특정인의 고독사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고독사 그것도 결국은 빈곤 문제입니다. 빈곤하지 않으면 고독사를 할 리가 없죠. 예? 그리고 그 뭐 일가족이 어떤 그 사회적 장벽을 넘지 못해서 인제 어 기초생활 그 보장 대상 신청을 인제 뭐 하느라고 뭐 면담도 하고 뭐 인제 이런 일을 했지만 또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여러 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인제 일이 인제 종종 인제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또 국가 사회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인제 사회복지사들이 그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뭐 민간 차원이든 뭐 아니면 행정기관 차원이든 열심히 인제 그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네. 그러한 것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를 인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청원도 인제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빈곤층을 위한 어떤 문화 행사 개최 그다음에 뭐 문화 행사도 또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빈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음 이제 조직이 있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뭐 그게 뭐 그 사찰이 됐든 아니면은 뭐 천주교회가 됐든 아니면 뭐 기독교회가 됐든 하여튼 그런 종교 간의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상정을 해 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일을 인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 뭐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이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니 계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소득의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음 그 이 사회적 지수죠. 예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니 계수란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소득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다. 그럼 로렌츠 곡선은 뭐냐 하면은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예. 그런 1이 되는 그 대각선의 형태가 바로 로렌츠 곡선이 인제 되겠습니다. 진위 계수가 인제 그 인제 쪼금 인제 다른 그 의미를 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의 소득 분포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곡선의 형태가 된다. 예.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썸네일인데 썸네일에 그림이 떠 있어 갖고서 인제 이게 인제 로렌츠 인제 곡선이죠 이게. 그게 인제 소득이 불평등해지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쫙 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 설명이 이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지니 계수라는 것을 인제 도출을 해내는데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각 나라가 이 지니 계수를 발표하면은 물론 인제 그 지니 계수를 산출하는 어떤 기준이 이제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각 나라가 발표하는 지니 계수를 취합을 해 보면은 어느 나라가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인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을 B 요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바로 요 삼각형의 인제 면적이 되겠죠. 자 그 A 플러스 B로다가 A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A 나누기 A 플러스 B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평등한 사회가 되면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각선 상태가 완전 평등한 거거든요. 한 사람이 1 가졌고 두 사람이 2 가졌고 딱 그 한 사람이 1씩 가졌다라면은 한 사람이 1, 두 사람이 1을 가졌으니까 2, 세 사람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이 나오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극소수의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작은 것을 갖고 나누다 보면은 그 곡선이 이렇게 인제 휘게 돼요. 자 그래서 인제 A와 B의 A의 면적을 A 플러스 B로 다 나눠주면 그게 바로 진위 계수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각선이 가장 그 평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위 계수를 인제 해석을 할 때 완전 평등은 0. A의 값이 0 이면 이게 직선이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1로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 평등한 상태가 진위 계수로서는 0 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완전 불평등하다라는 얘기는 B가 없어지고 A로 꽉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을 다 가졌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9 명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건 진짜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죠. 그래서 완전 불평등한 사회는 B의 값이 제로가 되니까 1이 되죠. A분의 B가 제로니까 A분의 A가 되니까 A분의 A는 뭐 A가 무슨 값이든 그 1 이죠. 예. 자 이렇게 인제 되는 것이 바로 요러한 내용이 바로 인제 진위 계수가 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진위 계수에 대해서 요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더보기에서 이 링크에 접속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진위 계수가 나오느냐 이걸 갖다가 인제 어 이게 이 나라 지표에서 발표한 게 있죠. 그건 뭐 국가 그 데이터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 나라가 다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의 진위 계수는 그 얼마다."라고. 근데 이 보면은 음 보고를 안 한 때가 있죠. 근데 모두 보고한 데가 2018 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5년 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0.345, 캐나다가 0.304,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0.330, 그다음에 일본이 0.334, 그리고 영국이 0.366, 미국이 0.393이에요. 그러니까 1이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우리가 0.345죠. 캐나다나 이탈리아보다는 쪼금 더 불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보다 쪼끔 더 불평등해요. 근데 영국하고 미국, 소위 그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하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불평등 지수가 낮아. 더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코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신의 계수를 갖다 이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한동안 이때 당시에 뭐 헬조선이니 뭐니 상당히 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그 공격을 하느라고 여전한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 이런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 일단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불평등을 측정하는 진위 계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 나라의 진위 계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정부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은 뭐 제가 음,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이 그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입니다. 자, 10월 유신 한번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2기인 사공화국의 유신 체제가 등장하게 된 일련의 사태다. 그다음에 1972년 12월 27일 개정 공포된 유신헌법이 있다라고 해갖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지난 지지난해 계속 그 방송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기존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특강으로 강의를 해 놓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빈곤 퇴치의 날이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로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 그리고 그 각국의 비교 또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이 땅에 있었던 10월 유신에 대해서 비록 그 타이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제가 걸어 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